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리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원석이가 수사심의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긍정 또는 부정으로 보는데 저는 부정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동훈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문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이 독설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제 정면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렇게 나이브하게만 볼 것이냐, 이것은 또 아니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김민석의 형 김민웅, 이제 경희대 교수다가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은퇴했나 보죠. 이제 완전히 윤석열 탄핵에만 매달리는 종북 좌파 시위꾼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부터 매주 말 탄핵 집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돈 5억 모금 활동에 나섰어요. 이거 실적부 위반 혐의가 없는지 한번 이 시민단체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대응 조치가 굉장히 기묘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는요, 또 임수경이가 또 홍보 대사로 나왔습니다. 임수경이 누구죠? 완전히 김일성이하고 짝짝짝 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이거 임종석이가 상납한 인간이 바로 임수경이에요. 예. 그러면 요 탄핵 집회의 성격, 여기에 당연히 북한의 대남 공작이 개입했다. 요거는 상수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석하겠는데요. 자, 김민석이는 계엄령을, 그리고 이 김민욱이는 탄핵을, 형제지간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요, 사법부 5적이다, 7적이다, 6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을 살린 장본인들이 누구냐 이거죠. 우위로는 김명수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적, 6적을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 마지막으로는요, 시간이 되면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역시 정말 노욕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종찬하고도 또 엄청 친하잖아요. 이종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인간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 정권 망한다. 의료 대란을 빨리 끝내라.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이마 여기 이제 8cm 찢어졌잖아요. 8cm 찢어져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불이 난 것 같은데, 아무리 열불이 나도 그렇지, 지 이마 찢어진 거하고 윤석열 정권의 정권이 끝나는 거하고 연계시킨다? 요거는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일반 우리 국민들, 그냥 뭐 우리 대중들 입장에서는 감정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김종인이는 말이죠, 비례대표만 5번이나 해 먹은 인간이에요. 온갖 이 정부 저 정부, 이 정권 저 정권,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다 그냥 단물만 빤 인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종찬하고 딱 똑같아요. 이 배신자들. 요거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중요한 뉴스를 갖다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선요, 왜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김혜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왜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자, 여러분들 말이죠. 지난번에 김경수 복권시킨다고 할 때 당시에 곽규택 대변인이 이거 여야 간의 협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조치야. 요렇게 논평을 냈다가 바로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걷어들이면서 그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미 공식 의견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거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한다고 개인 의견으로 우리 국민들이 봐줍니까? 오히려 쫄딱 망신만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되게 늦게 나옵니다. 자, 요것도 말이죠. 이게 지금 내 검찰,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수사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벌써 이틀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요 내용을 갖다가 오늘사 요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벌써 하루가 지났어요. 요 얘기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아직 정리해서 듣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건 긍정평가를 그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관해서는 이미 총선 때부터 상당히 불편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동훈 대표의 프레임으로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존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했을 때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것도 과연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국민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과하고 똑같은 생각을 내보였거든요. 자, 그런 그 흐름으로 볼 때 요번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본다? 한동훈의 생각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 봤어요? 최상병 특검법 끝까지 고수하고 있잖아요. 제3자 추천으로. 이런 걸 볼 때 요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이 발표한 당의 공식 입장은 한동훈 대표의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왜? 벌써 하루가 지나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거는 공식적으로 민주당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입장을 내야지.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한 마디씩 툭툭 뱉는 스타일로다가 국민 눈높이에 이게 맞겠느냐 등등 요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요것 또 한 번 칼날을 세우는 거잖아요. 용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의 참모들이 요번 것만은 즉 공식 브리핑만은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이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요렇게 긍정평가해 주시죠. 요런 참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는가. 예. 외형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의견으로 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니다. 이런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김혜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요. 같은 증거를 가지고 같은 법례서 보더라도 심사하는 사람의 구성이 다르지 않냐. 외부위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다. 그리고 민주당이 요식행위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만 하더라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도 못하는 식물총장이라고 비난하더니 회부되니까는 요식행위 검찰총장은 공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트리기 위한 시도이고 수사기관 흔들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대검에서 내놓은 입장과 국민회에서 내놓은 입장은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한동훈의 진실한 생각은 아닐 것이다. 각색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의 절차를 거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이런 대검의 공식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황정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사심의를 소집한다고 해서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을 했다.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뭐 우리가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죠.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던 검찰총장이 할 말이 맞냐? 수백만 원짜리 선물이 감사 인사라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상식이 되었냐? 이거 참 이런 그러면 이게 상식되느냐? 그러면 언제부터 11개 혐의를 전부 다 부인하는 게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었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생각. 민주당은 이건 뭐 당연히 이재명의 생각이죠. 물론 뭐 당에서 브리핑, 서면이든 구두는 브리핑하는 것이 전부 당 대표의 생각이다. 이렇게 딱 공식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요거는 사안의 심각성, 그리고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그리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각별하게 별도의 입장을 수차 표명해 왔기 때문에 요번 이 대변인들의 입장이야말로 한동훈과 그 다음에 이재명의 사실상의 입장을 반영해서 발표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김민웅이가 참 어마어마한 지금 이 공작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북한한테 받은 게 맞아요. 아니, 북한하고 벌써 내통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니, 북한이 맨날 주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부터 북한이 직접 개입했다. 이거는 여러 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 북한 공작기관이 개입하지 않아? 그러면 직무유기로 잘리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북한 공작기관이 개입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선동 시위꾼들이 바로 요 시민단체 연합 160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전부 아주 전문 시위꾼들, 전문 종북 좌파 시위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이 선동 이 단체 이런 이 투쟁 행위에 북한의 공작기관이 안 들어와? 그리고 국내 종북 이 좌파 인물들이 안 들어가?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치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더니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바로 시작한 세력이 되겠습니다. 탄핵 운동을. 자,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말이죠. 드디어 이제 5억 원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지난 18일 날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이었었죠. 예. 지난주 일요일 18일 날 이때 103차 촛불 집회를 열고 금년 안에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그래서 100일 총력 투쟁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모금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정기 국회 기간인 9월 2일부터 100일 안에 일본 밀정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일본 밀정인 윤석열을 탄핵하고 용산 총독부를 폐지하자. 야, 이런 인간들. 그리고 9월 27일에는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밤 행사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요. 탄핵기금 모금 홍보대사는 누구냐? 민주당의 임수경 전 의원. 민주당의 임수경이에요. 임수경이가 이제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연단에 이 나라의 영부인은 주가 조작을 해서 한 방에, 고속도로를 조작해서 한 방에, 그리고 몇십억, 몇백억, 몇 조를 해 먹었는데 5억 원은 오늘 하루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요. 이 민주당의 이제 강덕구, 김준혁, 양문석 아주 못된 찐명들이 전부 다 요 집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덕구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양문석이는 탄핵 추진위원 양문석 인사드린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놓으면서 결의일몰이를 대책했습니다.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이 됐고 우리 촛불은 압도적인 탄핵 민심을 받들어서 윤석열 탄핵을 완성시키기 위한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이 수사심의에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검 열차 출발했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특검 열차를 출발시키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요, 23일 날 0시 기준에서 106명, 1,850만 원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3.7%. 야, 참,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도표로 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여기 한 가운데, 그러니까 우측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이게 김민석의 친형이 되겠습니다. 김건희 탄핵청문회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이게 탄핵청문회 출석하라. 요런 거. 예. 그리고, 이 특검하고 구속하라. 야, 황제조사,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요렇게 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윤석열 탄핵기금 5억 모금 딱 해서 약정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정서는 10만 원 단위로 해서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신한은행의 촛불승리 전환행동 탄핵기금 모금위원회 그래서 요거를 내면요 선물을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탄핵 운동의 포스터에 촛불행동과 함께 윤석열 대진의 새 역사를 창조할 당신을 사랑합니다. 1만 회원 달성 함께요. 이게 북한군들이 딱 사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이게 북한군 사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지난해 수능이 끝났을 때 탄핵 촛불에 참여해달라 수능생들한테 이런 플래카드를 걸고 또 시위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예, 야, 요것들 싹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여하간 이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민웅과 그다음에 김민석 이 두 명이 이재명의 충성 맹세를 지금 다 하고 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코로나 걸린 거. 저도 그랬잖아요. 이거 가짜 코로나 아니냐. 이거 병원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라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왜냐면, 요 이재명이가 코로나 검사를 한 병원,
어디서 했는지 병원 이름도 밝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종합적인 그런 의료 정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재명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 정보가 아니고 이번에 걸렸다고 하는 코로나 의료 정보만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왜? 이게 이재명이가 완전히 공인 중에 공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만인이 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공개적인 질병인데 요 코로나를 딱 이 시점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청구, 의료정보 정보 공개 청구를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서라도 까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검사했는지부터 싹 다. 그리고 별도로 근데 뭐 지금 가도 이제 5일이 지났으니까 뭐 나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예,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가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이재명이가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었느냐? 무엇 때문에? 바로 위중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재판. 요거를 늦추지 않을 수 없다. 하루라도 늦춰야 되니까. 그러면 또 단식할 수도 없고 말이죠.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코로나에 걸리도록 딱 시나리오를 짰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중교사 결국은 공직선거법 전부 늦춰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지금 사법부 5적, 그 다음에 6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 공직선거법 위반의 재판은요. 지금 이제 한성진 판사가 하고 있는데 한성진 지금도 인권법 소속 판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중교사 요거는 김동현 판사인데 요거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완전 좌파 활동한 좌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위중교사 같은 거는 이건 법정 구속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김동현이가 거기까지 가겠느냐? 요게 이제 의문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형을 해서 법정 구속하도록 우리가 김동현을 압박하는 여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현과 한성진이가 이게 당연사로 좌파 성향의 그런 운동권 판사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기여한 5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결정적 변수를 일으킨 인간이 바로 유창훈. 유창훈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요. 예. 그야말로 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 그리고 또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창훈이가 영장을 기각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또 누가 제일 우리의 분노에 그야말로 극을 다르게 했느냐? 권순일이라는 겁니다. 권순일이가 2018년도 그 선거에서 그야말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기에서 1, 2심대로 벌금 300만만 유지했어도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안 해도 되는데 이 권순일이가 재판 거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 5적 중에 랭킹 2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권순일과 함께 이재명의 무죄를 판결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이 컨트롤러. 이게 누구냐? 컨트롤 타워. 이게 김명수라는 것이죠. 대법원장.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권순일 대법관. 요게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중간 부분에는 이제 유창훈. 유창훈이가 중간 단계. 일선에서는 김동현과 한성진. 그리고 6적이라고 한다면 한성진 판사 이전에 강규태 부장판사. 강규태가 그랬잖아요. 나 이거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그러고서 사표를 내고 도망가다시피 했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지금 사법부의 5적.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은 대표적인 악질 판사로 정평이 법조계에 다 있다. 자, 이런 점을 참고로 아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것으로 이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